반갑습니다. 고3 독서 경제지문 읽기를 위한 도움자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그리고 한계 대체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선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낸 선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재화는 앞 시간에도 우리 공부한 것이지만 우리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모두 다 재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의 묶음을 나타낸 선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특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예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화의 묶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묶음은 우리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는 여러 가지지만 예산선에서 우리가 관심을 둘 재화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에 X축과 Y축으로만 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X라는 물건과 Y라는 물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문화 4번에서는 예산선의 개념만 설명해 놓고 이 예산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은 예산 제약이라는 제한 조건 내에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예산이 10,000원밖에 없는 경우, 자, 이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문제지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10,000원은 나에게 주어진 예산 제약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두 개의 물건을 산다고 가정할 때 예산선은 이런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X를 빵이라고 두고 Y를 김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0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예산 제약선이 됩니다. 그리고 빵의 단가를 1,000원이라고 하고 김밥의 단가를 2,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김밥을 몇 개 먹느냐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빵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상에서 내가 어떤 걸 몇 개를 더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산 사용 계획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축에 닿는 경우에는 김밥을 사 먹지 않고 빵만 사 먹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빵 10개를 먹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Y축에 닿는 이 부분에서는 김밥만 5줄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접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산선을 벗어난 다른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선택이 있다고 가정하면 내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개수는 이만큼인데 김밥을 이만큼 똑같이 더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같은 돈을 내고 더 적게 먹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선에서는 이 선상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 밖에 나머지 조합은 선택할 필요가 없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선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효용이라는 말은 만족감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화를 소비했을 때 얻는 만족감이 효용입니다. 개념에 나와 있듯이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은 얼마든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가팔라질 수도 있고 더 완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몇 개를 어떻게 구매했을 때 만족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취향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을 무차별 곡선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이라 했기 때문에 어떤 점에 있든지 간에 만족감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성비가 똑같은 셈입니다. 자, 내가 상품 X와 Y를 이 지점에서 샀을 때의 만족감과 이 지점에서 샀을 때의 만족감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X를 이만큼 사고 Y를 이만큼 샀을 때 사고 그 다음에 X가 좀 더 줄어도 Y를 그보다 좀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X를 이만큼 포기하고 동일한 만족감을 위해서 Y를 이만큼 더 구매했기 때문에 이때 요구되는 다른 재화의 양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높은 한계 대체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X를 여기에서 여기만큼 포기할 때 더 가파른 Y의 요구량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선보다 이 선이 더 높은 한계 대체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점에서 무차별 곡선이 멀어질수록 A보다 C가 훨씬 더 효용이 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와 관련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